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구조역학 1을 같이 공부하게 될 하대용이라고 합니다. 구조역학은 1과 2로 나누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구조역학 1, 구조역학의 앞부분을 배우게 되고, 다음 학기에는 구조역학 2, 뒷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구조역학은 수학과 물리를 기본으로 하는 과목이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축기사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이 구조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구조 설계라든지 시공에서도 이 구조역학적 지식이 건물의 구조물의 완성도, 안전, 기능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하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구조공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구조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자연현상,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건물에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눈, 바람, 지진,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건물에 배치되는 설비,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힘을 그 구조물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공학에서는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물을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구조 해석을 해요. 모델링에는 건물의 모양, 뼈대, 플러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무게들을 여기다가 하중들을 모델링이 입히게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된 부분인데,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부재마다 미치는 하중, 부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구조 해석이라고 해요.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구조역학이에요. 그래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설계라고 해서 이 해석된 값에 맞게 우리 부재의 사이즈, 그 다음에 부재의 재료, 부재의 강도들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알맞은 부재를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설계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현장에서 설계한 대로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부재 재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공학은 여기 건물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구조 해석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구조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얘기했던 구조역학은 무엇인가? 구조역학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탐험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널 때 부재를, 다리 재료를 선택하게 되죠. 요거를. 그럼 이거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죠. 일단 다리의 길이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무게 쳐질 때 야구에 입에 닿지 않게
어느 정도 처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구조역학의 한 지식,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여러분 에펠탑 다 아시죠? 에펠탑은 우리 파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이죠. 에펠탑도 우리가 보면 이게 구조체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게 에펠탑이 1889년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의가 열렸는데 그 기념물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높이가 324m고 일반 건물로 치면 약 한 81층짜리 구조물인데 이 당대, 그러니까 1889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안에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식당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건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구조역학적 지식에 의해서 이 모양이라든가 부재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재의 형태를, 구조물의 형태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 건물, 이거 뭔지 아시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은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만 이 자유의 여신상의 크기가 46m? 46m가 좀 넘어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보통 건물로 치자면 한 12층에서 한 15층 정도 되는 건물, 그 크기인데, 얘가 보게 되면 호수, 강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다음에 이 자유연시상을 설계할 때 자유연시상 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철골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죠. 구조 설계를 했어요. 구조역학지식 바탕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디자인으로 입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에펠탑을 설계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기 구조물도 설계를 한 거예요. 약간 썰을 풀자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한 거예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물로 준 거라서 에펠의 그 구조 설계가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건축 구조물은 아니지만 토목 구조물에서 하나의 구조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샌프란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도 하죠. 그런 다리인데 이 다리를 보게 되면 여기 경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200m, 1.2km 되는데 그 다리 상판을 이 줄, 장선으로 이 교각 두 개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받는 힘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 다리가 밑으로 처지지 않겠죠. 이것도 다 계산해서 만든 구조역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일반적인 건물도 우리가 구조, 아까
그 자유여신성에서 보는 것 같이 구조 그 형태가 틀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기둥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구조역학, 구조 설계라는 거는 구조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구조체가 안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건물 외관의 미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강의 일정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안내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15주에 걸쳐서 진행되고, 우리가 보게 되면 8주차의 중간고사,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끝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첫 주차에는 이 구조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된 힘과 모멘트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을 보게 될 건데, 여기 구조 전체 구조 설계에서는 전체 구조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지만, 구조 역학은 단위 부재라고 하면 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단위 부재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들, 하중에 대해서 부재가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단순 2차원 구조물의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마지막으로 해서 구조역학 1이 끝나고, 구조역학 2에서는 이 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된 범위에서 구조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강의는 우리 주교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PPT를 해서 강의 자료를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PPT 강의 자료를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업할 때 따로 주교재 없이 이 강의 자료로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시험도 강의 자료에서 100% 내기 때문에 강의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법 구조 역학 장동찬 교수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연습 문제 또는 과제를 할 때 쓰게 될 교재이므로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구조 기사, 건축 기사 시험 볼 때도 이 책이 굉장히 쉽게 문제풀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으로는 구조역학 김나원 교수님, 김근덕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살 필요는 없고, 제가 이런 여러 구조역학 책들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빌려보시던가 아니면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 구조역학 김남원 교수님이 쓴 책은 굉장히 쉽게 주요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김근덕 교수님이 쓴 책은 굉장히 건축 구조역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설명 개념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수업은 2시간인데 제가 이론만으로 강의를 다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론은 한 1시간 반,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정도는 연습 문제 풀이,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직접 풀어보고 제가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마 과제가 하나 또는 2개가 나갈 거예요. 그 과제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그걸로 다시 설명하고 또
강의 진행,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교재 그림이에요. 이 앞에 게 장동찬 교수님,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장동찬 교수님의 책이고, 참고문헌은 김나원 교수님, 김근덕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게, 제가 사진을 구할 때 초판본밖에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개정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서점이나 아니면 교내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이 제목의 저자에 찾으면 쉽게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평가는 이렇게 돼요. 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 이렇게 됩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 그거를 전자출력으로 변환해서 매주 제가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은 이 강의가 화요일 강의잖아요.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듣게 되면 출석이 인정돼요. 90% 이상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듣게 되면 지각이나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지만 그 일주일 안에 90% 이상을 듣는 것으로 출석이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요. 과제는 우리가 강의가 끝날 때마다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과제 점수를 매길 거고요. 중간과 기말은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인터넷 온라인 시험이든지 아니면 대면 시험이든지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으로 시험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자료 출력본, 제가 수업 전에 이 강의 자료를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출력해서 노트 및 교재로 쓰시면 돼요. 그거를 파일업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그 파일 업한 것만 잘 보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 수업 듣기 전에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건데 거기 연습 문제를 노트에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과제도 이 노트에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여러분 뭐 보고서 용지나 이렇게 뜯지 말고 얇은 노트, 스프링 노트나 어떤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연습 문제, 과제들을 거기다가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노트를 이제 학기 말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걷어서 그걸로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또 중간고사 이전, 기말고사 이전 동안 푼 내용들을 보고 과제 평가를 할 거니까 노트를 준비해 놓으세요. 혹시 낮장으로 해놨다가 잊어버리면 점수에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트를 준비해서 매 시간 연습 문제 그리고 수업 끝나고 과제들을 노트에 푸시면 돼요. 풀고 그것들을 이제 학기 말에 제출하는 걸로 해서 과제 20%에 대한 점수를 이 노트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구조를 하게 되든지 건축을 하게 되든지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학이라는 게 뭐 곱하기 숫자 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해서 풀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중요하지 계산 결과값은 이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들로 여러분들 사용하기 좋도록 익숙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계산기를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역학 1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역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메일이나 학과 이클래스 그 공지사항이 그 질문사항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